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네. 보니까 2008년 총선 때 얘기가 나오는데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거의 비례대표의 숫자까지 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와 심지어 이제 명단까지 정해준 정황. 예. 이게 1심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이더군요. 저는 오간 진술이나 정황 자료에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판결문에 이걸 왜 적시했을까 봤더니 다스의 실소유주는 결국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판시하면서 얼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인물이 꼼꼼한 인물인지의 한 예로 충분히 들어져서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뭐냐면 예. 박재환 당시 정무수석이 자 이제 총선이 왔는데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번호와 순번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친박 인사, 당시 정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당 속의 야당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4명은 너무 많으니 예. 2명만 포함시켜라. 그럼 비례대표 당선권 번호 안에 친박 후보들이 2명이 배치가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당시 한나라당이었으니까요. 예. 사무총장을 했던 인물의 이야기까지 여기다 맞추면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는데요. 명단도 사실상 통보받았다. 이런 예. 진술을 했습니다. 이방호 전 총장, 당시의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가관인데 비례대표는 전리품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이제 나온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그 혐의 중에 하나가 2008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와요.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 원의 매관 매직이죠.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소남 그 당시 2008년 비례대표가 이 4억 원을 주고 당선이 된 거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이방호 당시의 사무총장이 김소남 이 사람 뭐지 빼볼까 하고 이제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분은 저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남겨둬라. 네. 그러니까 이 4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거하고 비례대표의 순번 배치한 거하고 연관관계가 있다. 이걸 이제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2008년 총선은 사실은 그 공천 학살이라는 말과 함께 그렇죠. 친박 연대가 탄생한 총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공천에 얼마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를 했을까? 그럼 뭐 그 당시에도 충분히 얘기는 됐었지만 저렇게 깨알같이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거는 좀 요번에 듣고 보니까 놀랍네요. 숫자까지. 예.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이상은 회장의 진술 내용도 나오는데 회장님 말씀 메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영일 평론가 이 내용도 보면은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 친형입니다. 친형 간에 다스를 두고 벌이는 어떤 신경전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신경전 지금 그 메모의 기재 내용을 저기에서 바로 보시면 네. 내가 법적으로는 대표이사다. 그러니까 형식상의 대표잖아요. 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오너로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회사 의사결정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있다. 그 이상하잖아요. 오너인데 대표인데 회장인데 왜 제외가 됩니까? 본인이 오히려 주도해서 소집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뭐 투자든 아니면 뭐 경영이든 의사결정을 해야죠. 근데 이상은 회장이 자꾸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노출하면서 자, 자꾸 동생이 뭐라고 하는 걸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임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거는 말을 안 듣는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시형이 경영 수업이나 좀 잘 신경 쓰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지금 정상적인 우리나라가 가게가 2세, 3세, 4세 이 승계 경영을 하는 것도 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많은 비판을 지금 받지만 그렇게 해오는 게 관습이라고 하면 동형이를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게 맞아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근데 시형이 경영 수업 이야기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대로 해라. 동생하고의 관계는 내가 알아서 조율할 테니 나를 좀 참여시켜달라는 어찌 보면 하소연입니다. 이 업무 지시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이미 주인은 누구인가를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러한 반증으로 재판부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를 판결할 때 이상은 회장의 이러한 이 메모, 또 이 진술, 증언, 주변인들의 이제 또 증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선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아 다스는 MB 거구나라고 재판부가 봤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제 뭐 다른 진술들도 있었겠지만 뭐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봐서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 16개 혐의 중에 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냈는데 그중에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었거든요.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게. 그래서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컸는데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이제 15년 그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고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전에도 이미 경영권을 가지고 형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다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은 또 예고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판결이라서 네. 네. 사실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모든 게 이상은 회장의 것인 돼 것처럼 있죠. 돼 있는데 네. 근데 실질적인 또 내용은 재판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등기, 법인 등기라든지 아니면 소유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판결에 맞춰서 무효화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네. 유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법인 등기라든지 그다음에 소유권 이런 것들을 판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주식이 이게 한 장도 없는 상황인데 주식 한 장 네. 없죠.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아주 재밌는 게요. 2심과 혹은 3심까지 갈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크죠. 이제 이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해도 검찰이 항소를 했으니까. 그럼 대법원까지 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야. 본인만 부인하고 있는데 법이 주인을 찾아줘버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홍길동 판결이라고도 요즘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본인이 실형이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스의 실소유권을 주장할 것인가. 여기 변호사가 계시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유리한 정황을 형사법정에서 만들어줬지만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또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네, 찾아오기 전. 근데 민사소송을 하는 순간 국민들이 웃게 되죠. 그동안 저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은 본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민사소송을 안 하게 되면 이상은 회장 가문에서 이거 다 매각해서 8조의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현금화하고 그냥 우리 재산 하겠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울며 겨자 먹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아이러니가 발생해 있는 거예요. 예. 저 이거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거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